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의 썸네일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혐오스러운 사진을 제가 올렸기 때문인데요. 자, 이 사진의 인물 광복회장 김원웅 씨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일 정권이고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는 철의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놀랄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인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한국인들, 과반수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지난 7월 1일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네, 그리고 광복회장 김원웅이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이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라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자, 일제의 대표적인 친일파 그러면 누가 될까요? 물론 일제 경찰의 앞잡이들,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도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흔히 거론하는 친일파 중에 하나는 친일 엘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국대학, 그것도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또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총독부의 고관이 됐던 인물들. 조선인 중에서는 최상층의 인텔리 엘리트라 할 것인데 좌익들은 이 일제하의 친일 엘리트가 해방 후에 친미 엘리트로 변신해서 득세했다. 그래서 친일파가 계속 그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임문환 씨와 같은 시기에 동경대에서 공부를 했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9명, 임문환 씨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이 10명의 인생 행로가 어떠했던가? 그들이 일제하에서는 일본의 앞잡이로서 조선인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다시 미국과 결탁해서 그 권세를 유지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PPT에 보시는 사람이 모두 10명입니다. 10명인데 임문환 씨와 같은 시기에 동경대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도 있고 또 후배도 있어요. 그리고 다들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행정과 또는 외교과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충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북 칠곡 출신이고 1933년에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일제하에서 판사를 지내다가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어요. 해방 후에도 변호사를 했습니다. 장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 출신인데 10명 중에서는 유일하게 외교과에 합격했고 일제하에서 외교관을 했어요. 일본의 외교관이 된 것이죠. 또 역시 해방 후에 외무부에 근무했고 또 교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희덕, 고병국, 진염종, 임문환, 장경근, 장수길, 박성대, 강명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임문환 씨가 자기의 회고록에서 나열한 순서입니다. 이충영이 제일 학교 선배고 그 이하 장경근, 장수길, 박성대, 강명옥은 임문환 씨보다도 동경대 후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10명의 해방 후 인생 행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의 우선 생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하는 겁니다. 여기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고병국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병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있지 않아요. 나머지 9명은 올랐습니다. 고등문관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이 고병국 씨는 관직에 안 나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관직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인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표시를 한 거고요. 대체로 이들의 생년은 1907년부터 1911년까지입니다. 임문환 씨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4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소위 대학에 학번은 한 중간 정도인데 나이는 제일 많습니다. 1907년생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1908년, 1909년, 1910년 그리고 191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에서 191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늦게 태어나도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충영은 1950년 6.25 전쟁 때 납북됐습니다. 42살이었어요. 뭐 납북됐다고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진 거죠. 장철수라는 인물은 47살 때, 그러니까 1955년이에요. 그때 죽었습니다. 김희덕이라는 사람은 51년에 41살 때 역시 죽었어요. 신부전증으로. 고병국은 67세에 돌아갔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좀 일찍 돌아간 편이라고 하겠지만 1909년생으로서는 제 수명을 누렸다고도 하겠습니다. 진염종은 훨씬 더 일찍 죽었어요. 1946년에 해방 이듬해에 37살에 죽었고 이들 중에서는 임문환 씨가 가장 장수를 해서 86세로 돌아갔습니다. 장경근은 고병국과 마찬가지로 67세 제 수명을 누렸다고 하겠고요. 장수길은 6.25 전쟁 때 월북을 했어요.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박성대는 역시 50 전에 죽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는데 1950년대에 죽은 겁니다. 강명옥은 55세, 1965년에 돌아갔습니다. 두 명은 6.25 때 납북되거나 월북했고 다른 4명은 50세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세 이전에 6명이 없어진 거예요. 55세에 죽은 사람이 1명이 있고 60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은 단 3명뿐입니다. 이상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60을 넘긴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임문환 씨 책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와 같이 이 동경대를 다녔던 이 인물들 대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특히 임문환 씨가 회고록을 쓰던 1980년의 시점에서는 본인을 빼고는 다 죽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본인 동기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친일파가 좀 득세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좀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휘두르고 살아야죠. 그런데 6명이 50 전에 없어졌어요. 죽거나 월북하거나 북한에 끌려가거나. 그러니까 생물 연도만 봐도 뭔가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경로를 좀 알아보죠. 먼저 사법과 합격자 4명입니다. 이충영, 고병국, 장경근, 박성대 이렇게 4명인데 합격 연도는 뭐 33, 34, 35, 둘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나면은 사법관 15가 돼야 돼요. 학생 때 데모 등 뭔가 반일 활동을 했다 이러면은
고등문과 시험 사법과에 합격하더라도 이 사법관 15라는 것에 합격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법관 15라는 것을 한 1년 6개월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이충영은 대구지법에서 이걸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함흥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41년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광업회사의 임원이 됐습니다. 이 취체역이라는 게 임원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후에는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납북됐는데 이분이 전 이수성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수성 총리가 있고 그 동생이 또 이수인 의원이라고 일찍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예요. 1934년에 합격한 고병국은 합격 후에도 동경대 대학원을 다녔어요. 공부를 더 해서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6년도에 도쿄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돌아와서 또 역시 서울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8년부터 41년까지는 연희전문의 법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경성법전에 교수를 하다가 46년도부터 57년까지는 서울대 법대 학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가 처음 생겼을 때 학장을 맡아서 서울대 법대를 사실상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는 단국대 학장을 하다가 또 경희대로 옮겨서 경희대 총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고병국 씨가 경희대 총장을 할 때의 모습이고요. 1961년도입니다. 무슨 학위 수여식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서울대 법대학장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자리다, 또 경희대 총장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무슨 권력의 핵심부는 아니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일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해방 후에도 무슨 권력의 핵심부에 진출하지는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장경근은 일제하에 서울에서 판사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서울지방법원장을 하다가 이승만 정부의 내무부 차관을 했어요. 1949년도 또 1951년인가에는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는 내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58년도부터는 자유당 의원을 했고요. 이때 이 내무부는 경찰을 거느리고 있고 각 시도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부처로서 특히 선거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장경근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정부의 권력 핵심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58년도부터는 자유당 의원을 하면서 이기붕의 측근으로서 자유당 강경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체포가 되었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일본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밀항을 했고 미국과 브라질 등 해외에서 오래 떠돌다가 1976년인가에 귀국을 했어요. 그 이듬해에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경근이라는 인물은 50년대 권력 핵심부에 있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득세한 인물 장경근이에요. 이 사진에서 이 뒷모습이 보이는 인물인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국방부 차관 시절인데 이 식은 부상병 제대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상병들이 제대를 할 때 참석을 한 거고 여기 보면은 목발이 있죠. 아마 전쟁통에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목발을 사람들이 앞에 놓은 모습이 되겠어요. 57년도 2월 달에 내무부 장관이 됐을 때예요. 나이로 치면 한 40대 후반,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보면 그렇게 뭐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59년도에 한일회담에 대표로 갔다가 귀국했을 때 인사하는 모습인데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지역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요거는 내무부 장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1935년에 합격한 박성대는 평양지법과 광주지법에 검사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판사를 좀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50년대에 일찍 죽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행정과 합격자를 좀 보겠습니다. 5명입니다. 김희덕, 진염종, 임문환, 장수길, 강명옥인데 이들의 패턴은 똑같아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고 나면은 2년가량 지방도의 한 부에, 예를 들어 김희덕은 경상남도의 산업부, 진염종은 충청남도의 내무부, 임문환은 경기도의 내무부, 이런 부처에 속관을 합니다. 일종의 수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방 군수를 합니다. 김희덕은 경남 의령에서 군수를 했고, 진염종은 아산에서 군수를 했어요. 임문환 씨는 용인에서 군수를 했고, 장수길은 군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강명옥은 군수를 좀 여러 곳에서 했어요. 군위, 의성, 청도, 이렇게 경상북도의 세 군에서 군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군수를 한 다음에는 총독부 본부로 돌아옵니다. 김희덕은 총독부 농림국의 농무과 사무관, 진염종은 총독부 식상국의 사무관이었다가 항무국의 사회과장이 됐고요. 임문환은 식상국과 광공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장수길은 군수를 안 한 대신 총독부의 재무국,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죠. 재무국의 세무과라든가 또는 이재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강명옥은 총독부의 농상국의 사무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일제하에서 길게는 11년, 짧게는 8년 총독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김희덕은 41살이던 1951년에 사망했고, 진염종은 37살이던 1946년에 사망했습니다. 임문환 씨가 짧게 차관과 장관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무역협회장이라든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이런 것을 했고요. 장수길은 월북을 했습니다. 강명옥은 1948년도 건국 후에 법제처의 국장을 하다가 53년부터 법제처의 차장과 처장, 법제실장을 했어요. 법제처가 법제실로 54년인가에 바뀌는데 어쨌든 법제처장 또 그 법제실장 이것을 이승만 정부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 강명옥 법제처장이고요. 56년도의 모습이에요. 56년도에 법제실장 강명옥 씨 해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인터뷰 자체 내용도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망중한 해서 바쁜 중에 잠시 틈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신변 잡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상의 반주가 유일한 취미다. 권력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겠죠. 59년도 6월에 법제실장 때의 회의 모습이고요. 이 노란 화살표 밑에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과 합격자 5명 중에 정부 기관장을 오래 한 사람은 강명옥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무슨 50년대 정치사를 공부할 때 또는 그런 책을 읽을 때 강명옥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문환 씨는 장관을 하긴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안 맞았고 한민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금방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자, 행정과 합격자 5명 중에 권력 핵심부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명, 외교과 합격자가 있는데 장철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교과에 합격한 후에 일본 외무성 소속으로서 주 프랑스 대사관, 또 벨기에 대사관,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제 말에는 일본 외무성 본부 근무도 했습니다. 또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외무부의 외정국장도 했는데 곧 그만두고 경북대 교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55년에 역시 지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문과시험 합격자 10명의 인생 행로인데, 자, 일찍 죽거나 6.25 때 납북, 월북 하거나 이승만 정부를 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모두 6명이에요. 나머지 4명은 짧게 장차관을 했어요. 임문환이죠. 또 학계 교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병국입니다. 또 올해 법제처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강명옥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차관 또 내무장관과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장경근이죠. 이 중에 득세한 친일파라고 할 만한 사람은 장경근 단 한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흔히 친일파가 득세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를 친일파가 득세한 거라고 할까요? 친일파 득세의 요건은 뭘까요? 이거는 일제에 친일파가 있다고 하면 그 친일파 중에 다수가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도 권력 핵심부에 남아 있는 거죠. 권력 핵심부에 진출하는 거. 이게 친일파 득세의 한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제에 친일파가 많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들의 대부분이 도태됐어요. 일부만 권력 핵심부에 나갔어요. 이러면 다수가 도태됐으니까 친일파가 득세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의 다수가 일제와 친일파 출신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있겠죠. 그들 중에 적어도 과반 또는 상당수가 일제와 친일파 출신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작은 표본을 봤습니다. 1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1930년대 중엽 동경제대 출신의 고등문과시험 합격자 10명의 행로를 보면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10명 중에 다수가 적어도 한 절반은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권력 핵심부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오직 한 명, 장경근. 이 한 명만 권력 핵심부에, 그것도 이승만 정부 때 나갔었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의 다수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도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본 이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10명 중에서 다수가 권력 핵심부에서 권세를 휘둘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요. 따라서 너무나도 자주 얘기하는 이 친일파 득세 어쩌고 하는 것은 허구,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5년 이상 법제처장, 법제실장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서울법대 학장을 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득세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잔존, 그 일부가 그냥 남았다. 잔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주변적인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죠. 친일파 득세라는 것은 좌익의 프레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좌익의 친일파 우는 프레임을 받아들일 때 해방 후 친일파 득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보인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 운운의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일제하에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고등관, 이 사람들은 친일 인명사전에서 전원 친일파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고등관 밑에 보통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보통관이 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문관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일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또 보통관만 돼도 가문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통관은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고등관이 된 사람들은 뛰어나거나 아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일 텐데 이러면 친일파가 되고, 덜 뛰어나거나 또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에서는 열심히 살면 친일파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도 아니고 태어나고 나서 불과 2, 3년 뒤에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는 오늘 살펴본 10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공부해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친일파고, 고등문관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보통 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일제의 관리를 하면 친일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좌익의 친일파 운운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친일파를 설정해서
그 친일파가 해방 후에도 득세를 했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을 흠집내기 위한 망발에 불과합니다. 이 친일파 운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독립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일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고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친일파고 또 누구는 친일파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별 작업을 한 것 자체가 폭거입니다. 폭거. 선대에 대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김원웅이 저지른 망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등관 밑에 보통관이라고 있었습니다.